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결혼시키기 위해 소 한 마리를 받기로 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이건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에서는 지금도 딸의 결혼을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기준은 단 하나 신랑 집에서 몇 마리의 소를 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들의 문화 속에서 사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가문의 약속이며 소는 그 약속을 증명하는 증서인 셈이죠. 예를 들어 14살의 마사이 소녀 나미야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남성의 아버지가 소 10마리를 제안했기 때문이죠. 그 결혼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 소들로 우리는 새 아이를 더 먹일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충격이 아닌 사랑, 가족, 전통,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결혼이란 누군가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야 하는 아픔일까요? 이제 마사이족이 결혼해서 소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사이족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소는 통화이며 명예이고 생존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마사이족은 은행도 없고 토지도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가 곧 재산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소 한 마리는 우물 3개를 팔 수 있는 힘이고 소 5마리는 가족 전체를 한 달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는 그 소가 딸의 가치를 말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딸을 위해 15마리의 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그 집 딸은 진짜 복이 많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면 소를 2~3마리밖에 받지 못한 가정은 딸이 가치 없다고 여겨져 마을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소는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위치, 명예, 그리고 가문 전체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혼에서 딸의 감정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레쿤다는 마사이족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전사 집안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딸 나미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대신 소 10마리를 드리죠. 나미야는 그때 겨우 14살이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날 나미야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제 의견은 안 물으세요? 그때 레쿤다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그 소면 내 동생들을 살릴 수 있어. 이 장면은 단순한 강요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눈물 나는 선택일까요? 레쿤다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떠난 날, 그는 그 소들을 쳐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딸을 팔아버린 걸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요된 결혼에서 태어난 사랑 없는 부부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결혼식 날, 마사이 소녀 나미야는 처음으로 남편 예사누를 만났습니다. 그는 19살의 전사였습니다. 창을 들고 사자와 싸우던 남자.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고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계약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북이 울리고 소가 도살되고 피를 마시는 의식이 진행됐지만 나미야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예사누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누웠고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잠든 척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사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칼을 휘두르듯 그녀를 품었다.
전쟁처럼 그냥 그렇게 배우는 줄 알았다. 그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내를 갖는 것이 전사의 자경이라는 교육만 받았던 거죠. 이 결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나미아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손에 쥐고 속삭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랑 없이 시작된 결혼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결혼식 날 아침, 마사이족의 마을 중앙에는 한 마리의 소가 끌려왔습니다. 그 소는 오늘 신랑 네사누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창을 든 그는 한참 동안 소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피가 내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는 단숨에 창을 찔렀습니다. 소가 쓰러지고 피가 흐릅니다. 마을 원로들이 그 피를 컵에 담아 신랑에게 건넵니다. 네사누는 한 번에 마셔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성, 풍요,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나미아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공포와 불확실함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 피를 보는 순간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가 된 것처럼 느꼈어요. 이 의식은 마사이 남성에게는 자랑스러운 통과 의례이지만 여성에게는 통제와 복종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쪽의 자랑이 다른 한쪽에겐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란 때론 그 차이를 모른 채 계속되죠.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막 아내가 된 나미아가 겪게 될 또 다른 통과 의례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식 다음 날, 나미아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도구 칼날이 다른 면도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감싸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너는 소녀가 아니야? 여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미아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 자유, 어린 시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머리가 잘릴수록 내 안에 나도 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면도칼은 조용히 움직였고 바닥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쌓였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마사이 전통 속에서 성인의 증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에게는 자기 결정권을 잃는 첫 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성장이란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네사누는 결혼 1년 후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서 그의 집에는 5명의 아내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전사였습니다. 많은 소를 가졌고 많은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매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첫째 아내는 둘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셋째는 넷째의 아이에게 질투를 느꼈습니다. 막내 아내는 늘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나미아는 그중 셋째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어느 날 그녀의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아내가 약초를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고통받았잖아요. 왜 또 다른 여자를 상처내요?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눈엔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는 슬픈 악순환. 마사이의 다처제는 풍요와 지위를 상징하지만 그 안에는 여성들 사이에 무언한 경쟁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같은 남자를 공유한다는 것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리사타는 마사이 마을에서 태어난 조용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진흙 인형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곧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 집은 소 8마리를 준비했단다. 그날 이후 리사타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살 생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임신한 채로 결혼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생리를 몇 번밖에 하지 않았던 그녀는 자신의 몸이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습니다. 출산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녀는 산도 파열로 며칠 동안 피를 흘렸고 출산 후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른이라 불렀지만 나는 아직 놀고 싶었어요. 진흙 인형을 만들고 싶었어요. 리사타의 눈빛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른스러웠습니다. 마사이 사회에서는 소녀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 당연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묻게 됩니다.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건 어른일까요? 마사이족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녀들은 아이를 낳고 집을 짓고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마을의 회의에는 여성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가축은 남성의 이름으로만 등록됩니다. 심지어 남편 없이 외출하는 것도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나미야는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식량을 더 달라고 남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지 내 하인이 아니야. 그녀는 그날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숨어서 곡식 나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굶지 않기 위해 남편 몰래 염소젖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사이 여성 수백 명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지만 가족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교육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소녀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절반은 결혼을 이유로 중도 포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을 지키면서도 여성의 권리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다. 하지만 마사이족에게 결혼은 가문의 약속이고 사랑은 그 이후에 별표 배우는 것 별표입니다. 나미야는 결혼 3년 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아직도 완전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익숙해졌고 이제는 싫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단지 삶에 순응했을까요? 한편 한국에서는 사랑 후 결혼이 당연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불행한 부부들도 많습니다. 서연은 3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삶을 같이 견디기엔 너무 달랐어요. 두 이야기는 묻습니다. 사랑 후 결혼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할까요? 결혼 후 사랑은 과연 불행만 남을까요? 마사이족 여성들의 경우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아이를 함께 키우며 자연스럽게 정과 책임이 생깁니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높은 기대, 빠른 실망, 그리고 더 많은 선택지가 관계를 더 빨리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문화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가는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은 사랑의 방식보다 상대방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태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해질 무렵 마사이 여성들은 모여 원을 그리고 춤을 춥니다. 한 명이 노래를 시작하면 나머지가 화음을 넣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과 대지 사이를 흐르는 생명처럼 울려 퍼집니다. 나미야도 그 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춤추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웃음은 억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웃고 있나요? 당신들 삶은 너무 가혹해 보이는데. 그때 한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함께 웃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견딜 수 없어요. 이 단순한 말 안에는 수천 년을 버텨온 여성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사이 여성들은 슬픔을 말로 풀지 않습니다. 대신 춤과 노래로 치유합니다. 그들의 웃음은 폭이나 수능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저항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이 없을지언정 희망과 연대가 있다면 인간은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어떤 여성은 결국 전통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혼 3년 차, 아미야는 아침 일찍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다른 아내들도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벌의 옷과 마른 곡식을 담은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아이를 업은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나미야는 마을 근처에 있는 NGO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도망친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고 마을에서는 남편을 버린 불효녀라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는 아내도 어머니도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고 싶어요. 처음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냈을 때 그녀는 무서웠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나미야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자유와 존엄을 짓밟을 때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진짜 반란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결혼을 소 한 마리와 바꾼다면? 이 질문은 단순한 충격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사이족 여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혼이 사랑이 아닌 생존이 되는 현실. 자유가 아닌 책임만 남는 현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웃고 버티고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 한편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속에서도 혼란, 외로움, 그리고 빠른 포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묻게 됩니다. 사랑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결혼은 개인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계약과 책임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문화를 살아가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용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결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감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또 하나의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